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와 북한 관광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 교수님이 워낙 그냥 강의를 잘하셔서 제가 주눅이 들어서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워낙 짱짱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목소리가 작은 편은 아닌데 워낙에 크게 잘해 주셔서 오늘 시간이 50분인데요. 마음 같아서 한 3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주 함축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관광지 소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 교수님께서 앞에서 그 철강 공동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원산 금강산 이 관광이 이 우리 한반도의 미래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한반도를 물려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먼저 번에 보니까 총장님께서 뭐 자기소개를 많이 하시던데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정상적인 남한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100%다 군대 갔다 왔고요. 아주 그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북한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남측에도 치우치지 않고 북측에도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26년간 현대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있는데 저보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빨갱이라고 그래요. 저 새끼 좌빨. 죄송합니다. 그 육두문자 살짝 나왔네요. 그리고 저보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친구 뭐 맨날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서 4년씩 살았다고 하고 뭐 우리 편인 줄 아는데 저거 나보다 우측에 있네? 그런 보수 꼴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집안에서 큰형님은 저보다 12살 위시고 작은형님은 9살 위시인데 큰형님은 제가 대북사업단에 갈 때 굉장히 축하를 해주고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잘해봐라 그랬고 작은형님은 ROTC 10기인데 야 당장 때려서 현대 무슨 뭐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빨갱이하고 일을 해 당장 때려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집안인데도 그래요. 사업타당성 부서라니까 나오질 않아요. 목이 잘리기 지점까지 반대를 했었고요. 그럼 북한은 반대가 없었냐? 북한도 엄청난 반대가 있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적했던 얘기가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도 붉은 등을 켜고 붉은 깃발을 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내 일일이 다 총으로 쏴 죽이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나도 이만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현대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많았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 피 회장님이 계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분을 반대하셨고 정정 회장님이 자기 오른팔이지만 자르셨어요. 대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그만큼 어렵게 시작을 했고 저도 정말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반대를 했었지만은 10년을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잘하신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에는 여한이 없어요. 대기업에서 1000명이 들어가서 5명밖에 안 된 데는 중역도 오래 했었고요. 현대그룹에서 26년 잘 있었고, 그 와중에 대기업 중역들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골라서 교육과학부하고 전국경쟁연합에서 대학교 교수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400명의 중역들이 지원을 했는데 95%는 떨어지고 5%만 붙었어요. 20명이 들어가서 그 교수 생활을 한 11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뭐 나이는 죽을 나이까지는 안 됐지만은 오직 하나 남은 거 우리 정 교수님 20년 이상 그 기도를 해오셨는데 제가 남은 생각은 정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제 좌파, 우파를 떠나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이메일이 STN204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40년까지는 사우스 투 노스, 노스 투 사우스,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자유롭게 왕래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메일을 저렇게 수십 년을 쓰고 있는데
2040년이면 이제 얼마 남았죠? 그때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현대에 있다가 무슨 교수라 그러냐? 그런 얘기죠. 현대그룹에 이제 25년 5개월 있었고, 경기대에서 이제 10년 6개월. 저는 날짜를 정확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정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 가서 거기 계시던 사모님은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로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경기대학교 관광영양학과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다행히도 65세까지 잘 있었죠. 제가 이제 현대 아산으로 가서 일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증을 지금 이제 때가 막 탔지만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24시간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었고, 남북 출입사무소 뭐죠?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언제나 북한을 갈 수 있는 방문증명서죠. 요건 앞쪽이고 뒤쪽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이걸 그냥 찍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북한에 들어갈 때 저걸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런 시스템까지 우리가 발전을 했었던 거죠. 지금 다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죠.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성공업지구에 장기간 체류해도 좋다는 그쪽의 증명서고, 또 이것은 금강산 지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다는 그 증명서죠. 그러니까 뭐 등록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런 등록증을 가지고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제가 싫어하는 말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은 협상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마지막에 막히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삽니다요.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들만 살면 괜찮은데 저 얘기 때문에 저 구호 때문에 북한은 계속 고립되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그 간판이 떨어지는 날 북한이 지금 개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8년 8월 21일 날 맨 처음에 이제 금강산에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런 상황이 있었어요. 산은 참 좋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저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여튼 배가 들어올 준비를 하려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이제 부두를 만들어 놓고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설명을 드리자면 3분, 5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맨 처음에 가니까 잘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서 여기다 텐트를 쳐놓고 여기서 내려오는 쫄쫄쫄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여기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공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배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래서는 갑자기 바람이 이제 불잖아요. 여기서 휙 불으면은 밥이 이제 모래가 이제 확 쌓이죠. 그럼 물 말아서 모래는 가라앉히고 위에 있는 밥만 떠서 먹어가면서 공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저기 가서 느꼈던 것은 현대그룹이라는 데가 잘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해병대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서 제가 맨 처음 느꼈을 때는 정말 불경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왕 회장님께서 이제 총기가 가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밀어붙이기 잘하는 조직이라고 해도 어, 북한에서 최남단에 있는 해군 군사항에다가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부두를 만들고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차없이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은 바지선으로 이제 버스들이 들어가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무것도 그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는 관광객들은 11월 18일 날 배를 타고서 이제 떠나시게 되죠. 금강산을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마우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 보시면 잘 뒤에 안 보이실 텐데 금강산 국내 지역 적용 사례가 저렇게 복잡합니다. 어떤 곳은 국내라고 하고 어떤 부서는 국외라고 하고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맞추면서 배가 떠나긴 너무나 어렵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국내라고 하는 부서들이고 이쪽에 야 이게 무슨 해외 사업이지 이게 무슨 국내 사업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 틀려요. 저런 부분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북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현대 아산이
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데가 이렇게 많았어요. 한번 쉬어보세요, 몇 군데인지. 거기다 NGO들은 또 NGO대로 엄청난 목소리를 냅니다. 왜 북한을 도와주느냐? 우리도 도와줄 때가 많은데,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죠. 심지어 설악산 상인연합회까지 맨날 찾아오고서 날짜죠. 왜? 금강산관 가면 설악산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저런 것도 이제 나중에 잘 협력을 해서 이제 풀어나가게 되죠. 그런 얘기가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에 사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이만큼 만여 평에 되는 땅을 만듭니다. 그 땅을 만드는 것이 여기서 뻘을 파서는 흙을 메꿔서 만들죠. 요 노란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잠수함 기지입니다. 잠수함이 쏙 들어가면요. 아무리 폭격을 해도 산 밑에 잠수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데죠. 북한으로 봐서는 군부에서 그렇게 자기네들도 목이 잘리기 전까지 반대를 했던 거 맨날 깃발 붉은 들과 붉은 깃발 드는 걸 내가 다 총으로 쏠 수도 없지 않느냐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소연했던 그런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여기는 완전 크루즈가 돼버리죠. 왜?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가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어찌 갔든 1년 만에 크루즈 부두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관광이 시작이 됐죠. 자, 요때 풍경이에요. 딱 이제 9월달 풍경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웠죠. 그래서 참 아름다우면 됩니다. 상팔담이죠. 나무과 선녀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하여튼 남북 문제는 한반도에 가장 저변에 있는 문제고 평화 창출도 해야 되고 평화 유지도 해야 되고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고 석탄도 우리가 호주에서 수입할 필요 없이 철강석도 가까운 데서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플러스 이산가족 문제 또 상호 존중도 해야 되고 남북이 서로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뭐 통일이 되든 아니면은 왕래를 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76돌 창건기념. 한국은 가장 위태로운 제1국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작이고 협상대상이 아닌 힘으로 잘 보이시나요? 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요. 평화를 지키겠답니다. 자기네들도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변의 주적 협상이라 힘으로 때려 부수겠다가 아니라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이 사람들도 물론 말하고 행동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과 대상은 누구냐? 북한을 보는 시각과 대상은 내가, 우리 각자 보는 시각과 대상이 다 틀리겠죠?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3대에 걸쳐 세습을 하고 있는 정권이고, 지금 압록강에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나 있는데, 몇천 명이 죽었는지,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도움을 주겠다 해도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저 지도자 국가, 저걸 국가라고나 할 수가 있을까?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그게 맞고. 그런데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생각할 때는 저 얘기가 맞는데 국가라고 인정할 수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단지 우리는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그곳에 있는 일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 같이 헌법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고 우리 땅이라는데 6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라고 원코리아 공동원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가서 같이 그쪽 대사관, 북쪽 대사관 가족들하고 같이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요, 뭐가 됐죠? 자, 21년이면 불과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1년 11월 달에 드디어 2020년에 우리 경제 그 성과가 나오죠. 경제 순위가 10위고 교육 순위가 8위인 나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2030년이 되면은 1인당 소득이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많아진다.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2030년이 되면 한국 세계 7위 경제 강국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영국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2020년 글로벌 피스 인덱스를 보면은 남한은 43위에 있고 북한은 152위에 있고
153이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불과 2년 후에 지금 보면은 북한은 152이고 우리는 46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러시아 전쟁 중에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북한이 152위이고 우리는 46인데 46위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이 도표를 봐서는 이 피스 인덱스를 봐서는 오늘 내일 아침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22년 인덱스를 보면은 벌써 답이 나와 있거든. 노스 코리아 있고 다 있거든. 이라크 나와 있고. 근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152위인 노스 코리아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구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중국하고 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어디서 할 거냐 그거죠. 그 전쟁은 어디서 벌어질 거냐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10위도 중요하고 8위도 중요하고 2030년 7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한반도의 글로벌 피스 인덱스는 46위가 맞을까요? 152위가 맞을까요? 152위는 다, 이 밑에는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빨간 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무슨 관광을 얘기를 하는 데니까 무슨 다른 얘기를 하거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2022년 저 발표가 났던 우리가 10이고 8이라는 거 우리 국방비가 59조 원이고 440달러입니다. 그런데 현대가 북한하고 그 길을 텄을 때는 7년간 2,500만 달러 내지 1,200만 달러씩 해서 5년간 9억 불, 9억 4천만 불, 그러면 얘기하기 좋게 10억 달러로 잡아도 국방비의 234분의 1만 쓰고서 해려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결국은 2025년, 2026년이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방위비가 커지게 됩니다. 또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대국이고 인구도 3배나 많은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국방비를 한두 끝도 없이 쓸 거냐 하는 얘기죠. 자, 국방비를 조금만 줄일 수가 있다면은 연간 42조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돈은 유아들 무상교육을 해도 2조 원이면 충분하고요. 전국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라는 데도 3조 원이면 됩니다. 더군다나 교수님도 많이 계시니까 대학생 40만 명 1년 학비를 1,000만 원씩 대줘도 4조면 돼요. 1년에 40조를 우리가 국방비에서 줄 수가 있다면은 40만 명 대학생 1,000만 원씩 10년을 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도에 40만 명이 좀 안 되는 39만 8천 명 해봐야 4조도 안 되는 돈이죠. 우리가 돈을 국방비에서만 조금만 줄 수가 있다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올해 예산을 보면 59조입니다. 좀 아까 보셨지만 조금 있으면 일본보다 우리가 국방비가 더 커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다들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남북 사이가 평화롭다면 미국, 한국, 중국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 눈치 보기 할 필요가 있게 하는 얘기죠. 지금 남북이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한테 치이고 중국한테 치이고 러시아한테 치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북한을 바라볼 거냐. 내가 북한이라고 얘기한 것은 북한 정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 주민을 보고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저희는 북한 주민한테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앞에 사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현대그룹이 실시하려고 했던 남북 경영 사업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왜 주요 명승지 종합관광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 서울대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가 조사를 한 거 보면 의미도 높고 인간한테 즐거움도 가장 높을 수 있는 것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 관광이 가장 사람들한테 의미를 주고 삶에 있어서 즐거움도 주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애들을 돌본다든가 아니면은 놀고 데이트하고 남녀가 데이트하고 또 발런티어 자원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신에 대해서 경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저 높이에 아주 우월하게 있는 것이 관광 사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관광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전쟁의 위험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은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2010년까지 러시아를 대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러시아에서 전쟁의 발발 위험이 저렇게 20%, 50%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면은 저렇게 쉽게 전쟁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얘기죠. 관광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은 문화, 교류,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및 외교를 촉진하고 지구의 평화에 기여를 하고 관광을 지원하면서 개인, 지역 사회 및 국가가 협력하여서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신흥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관광의 신흥시장의 특별히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들이 있는데 관광은 국가 또는 세계 평화, 타인 또는 자연과 평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내용인데 과거와 미래 세대의 평화와 우리 자신과의 평화가 포함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선례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있고요. 자, 하여튼 현 시점에서 우리 화두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분께서 왜 이것을 시작을 했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948년부터 분단이 됐는데 남북의 양측 정치인들이 남북교류를 통한 북한을 개방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깥으로만 해본 거죠. 진전이 없었어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양측 지도자 모두가 분단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지 이것을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뜻이 하여튼 휴전선 한번 없애보자. 동부지구 군사분계선을 없애고서 육로 관광을 하면은 남북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랬죠? 뭐 휴전선이 지뢰밭으로 막혔으니까 지뢰가 없는 해로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89년에 북한하고 맺어졌던 협정이 금강산 지구 관광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서 왕래한다. 육로 관광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소떼 두 마리 몰고서 가시게 되고요. 방문하게 되고 또 배도 뜨고 실제 북한에서도 워낙에 반대가 많으니까 별네개 세 명을 직접 데리고서 같이 돌아보게 됩니다. 금강산을. 그러면서 그 군부한테 통첩을 하죠. 국제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사인을 해놓고 가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도 되게 되고 또 드디어 금강산을 육로로 이제 시범관광을 되고 여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음 기회에 그래서 결국은 비무장지대를 뚫고 이 철조망 2중, 3중으로 된 걸 뚫고서 버스들이 금강산 육로 관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죠. 군인들은 양측에서 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니까 다 실탄 장전하고서 서로 매복도 하고 서로 감시를 하면서 뚫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북측에서도 금강산 육로 관광을 환영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안 열려고 애들을 썼지만 그쪽에서는 결국은 취주대도 내려와서 환영을 하고 자, 당일 관광도 시작이 됩니다. 당일 관광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됩니다. 금강산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금강산 북한 다녀오신 분, 세 분. 아, 그때 가셨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얼마를 내면 가시겠습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당일 되면서요. 초중고생은 8만 원이고요. 대학생 9만 원이었었어요. 당일 관광이. 아주 최성수기, 단풍철에 13만 원, 9만 원이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박 관광도
보통 호텔도 21만 원, 학생들은 16만 원밖에 안 됐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관광의 길을 터놨던 거죠. 근데 지금 다 망가졌어. 그러면서 하여튼 시범운행도 되고 철도도 연결이 되고 또 군사분계선이 열리면서 왔다 갔다 하루에 수십 수백 대의 차량이 저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우리가 다니면서 아시안 하이웨이 간판도 해놨고 뭐 또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6,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 돼서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여기만 연결되면 바로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평양 옥류관이 평양에서 내려와서 금강산에서 영업을 해서 정말 장사가 잘 됐었죠. 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MTB 대회도 열고, 자동차 대회도 열고, 오토바이 대회도 열고, 금강산에서 청년 페스티벌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하고, 미스 코리아 대회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또 전국체조 송화도 체화를 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학생들이 이 군사항에서 물놀이도 하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주로 체육과 학생들이 와서 안전지킴이도 했었고, 그래서 2005년에는 드디어 100만 명이 넘어가고 2007년 15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서도 세계에서 많이 왔죠. 금강산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최전선을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남북 공동행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 통일모내기 대회, 벼베기 대회, 또 윤희상 추모제, 심지어는 KBS 열린음악회도 합동 공연이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죠. 이 한반도 길을 놔두고서 눈미용,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관광까지 실시가 돼요. 이게 다 손을 가는데 조금 깨지네요. 죄송합니다. 실시가 됩니다. 승용차. 내 집에서 내 차를 가지고서 금강산을 갔던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게 2008년 얘기예요. 그죠? 저렇게까지 열기까지는 북측도 정말 많은 양보를 했고, 우리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서 금강산 현지 주민 지원 사업을 합니다. 병원도 지어주고요. 또 치과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는, 어, 새로운 기계를 바꾸면서 이거 뭐 풀어야 얼마 받지도 않으니까 이걸 금강산을 가져오시고서 금요일 밤에 직접 자신들의 차를 몰고서 온종리까지 와서 주민들 치아도 치료해주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아궁이도 개량을 해주고 우유도 보내주고 또 사과 키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벼 좋은 거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돼지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계속해서 열렸었죠. 그리고 신계사도 삽 하나만 남아있던 건데 저렇게 또 조계종에서 개축을 해놓았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현대가 돈을 갖다 퍼다 줘서 핵무기를 만든다, 미사일 돼서 돌아온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퍼올 수가 있다고 했던 거죠. 저도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너무 작은데 뒤에 안 보이시겠네. 1년에 우리가 원유를 11억 배럴 내지 12억 배럴을 수입을 합니다. 자, 좀 아까 우리가 5년간 9억 4천만 불인데 5년간 얼마를 낸다고 그래서 10억 달러라고 칩시다. 그렇죠? 1년에 2억 달러를 주기로 해서 저기를 열은 거예요. 그렇죠? 현대가. 그런데 우리 생각은 11억 배럴 내지 12억 배럴을 1년에 수입을 하는데 유가가 1달러만 오르면은 11억 달러 내지 12억 달러가 연기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업을 시작할 때는 3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근데 많이 올라왔을 때 얼마까지? 106달러까지 올라갔고 요새 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년에 2억 달러를 줘가면서 퍼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퍼올 수가 있느냐. 200분의 1도 안 되는 국방비를 써가면서 평화를 지킬 수가 있으면 그것이 훨씬 나은 거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98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3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높을 때는 1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는 잘 돌아간다 하는 거죠. 다만 저걸 이제 개인 기업이 냈다는 거가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자, 석유 1달러가 올라가면 1년에 11억 달러가 날아가는데 100달러까지도 올라가서 30억 달러, 30달러 주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요새 80달러씩 왔다 갔다 하겠죠. 1달러 상승하면 저 많은 돈이 날아가는데 결론은 우리가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100달러를 찍었던 때도 있죠. 그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업이 되죠. 자, 금강산만 한 것이 아니라 백두산 사업을 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잡고서 이 꼭대기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현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이렇게 엉망이 활주로를 이렇게 바꿔놨죠. 지금도 협의만 되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할 게 너무나 많은 양들이 남아 있어서. 금강산에 골프장도 열렸죠. 저기서 골프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좋은 데입니다. 페블비치 비교 안 됩니다. 좋은 데예요. 자, 하여튼 금강산 관광객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급격하게 떨어져서 좀 잊혀질 만한 또 올라갔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2008년에 불행히도 관광객이 피격 당하시면서 그날로 관광이 중단됩니다. 근데 2024년 9월 10일 오늘 현재까지도 중단이 계속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95만 명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한의 진심을 많이 그쪽에다 전달하게 됐고 그 사람들도 남산 사람들은 얼굴에 뻘건 미제의 앞잡이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미 저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사업이 관광객이 돌아가시면서 16년 2개월 중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는 입이 10개 아니라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귀중한 관광객 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걸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자, 뭐 여기서까지 갔는데 이 스토리 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관광객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 3년 그쪽에서 기다리다가 한국 정부에서 재개할 의사가 없으니까 모든 시설을 동결을 하게 되고 몰수를 하게 됩니다. 현대 시설은 동결을 시켰고 우리 정부에서 투자한 시설을 몰수를 했죠. 자, 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산시 마신령 스키장 갈마 관광지구 원산공항인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원산 위치 잘 아실 거고요. 원산 조선시대에는 그냥 어촌이었는데 일본하고 생긴 강화도 조약 때문에 1880년에 개항장으로 지정이 되고 조선총독부에서 원산을 이건 정부란 얘기죠. 정부 부자입니다. 그래서 경원선이 1년 만에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어찌갔든 원산은 휴전 1분 전까지 폭격을 맞다 보니까 이런 그 산업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그냥 웅덩이로 바꿔버리죠. 자, 근데 명사심리 정말 아름다운 데인데, 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해운대나 그쪽보다 훨씬 우수하죠. 송도 해수욕장이 같이 있고요.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하여튼 뭐 호텔도 많이 짓고 그러면서 연간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그랬고 그쪽 계획서 보면 조금 안정이 되면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기대 효과 원산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한테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도 벌겠다 하는 얘기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금강산 원산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설악산 지구하고 연결을 하고 강릉 지구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웠던 것이죠. 자, 여기가 원산국제공항이 있는 데고요. 갈마반도입니다. 저기가 어떤 데냐면 저쪽에 이제 관광시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원산지구 총계획대를 보면 북측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면은 여기가 갈마반도고요. 여기가 마신령 스키장입니다. 약 20km에서 25km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철도역이고 여기가 지금 그 원산 항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기가 굉장히 그쪽 얘기로 긴장되는데 전기를 보내줄 발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관광지구로는 최적화된 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조금 끄면 좀 더 화려하게 잘 보이지 않을까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선동해라고 그쪽 표시를 하죠. 그렇죠? 네, 훨씬 나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현대가 금강산 관광 개발을 했을 때 1단계, 2단계 원산지구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1단계, 2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도 이렇게 접경 지역을 평화벨트로 만들고 한동의 경제를 만들고 그래서 뭐 러시아까지 북중러 남한이 어, 합심을 해서 신북방 정책을 하겠다고 그랬죠. 원산은 접근성도 좋고 자원도 많고 명사심리도 있고 원산 관광도로, 금강산 고속도로, 철도, 원산항, 공항이 다 몰려 있는 데죠. 음식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산의 지미가 다 몰려 있는 데죠. 그리고 원산 교통중심지고 일본하고 미국에 그 연결되는 데 있었죠. 금강산 고속도로도 있고 강원선도 있고 이미 110년 전, 1914년 110년 전이죠. 110년 전에 강원선이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송도원선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금강산까지도 연결이 됐었고요. 평양 원산 고속도로, 원산 그쪽에 이제 풍경이고요. 원산항 만경호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낮은 고속 금강산에 본인들이 이제 그 여객선 운영을 했어요. 왜? 11년이 뭐죠? 남한하고 이제 관광이 완전 떨어졌을 때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서 한번 해봤어요, 본인들이. 근데 뉴욕타임즈에 그 올려놓은 걸 보면은 한마디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관광이었다. 평생 한 번이면 좋겠다. 왜? 수돗물도 안 나오고, 악취도 나고, 요리도 싸구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참 실패를 했죠. 잘 안 됐죠. 어쨌든 저기는 북송선이 맨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러시아 배를 빌려서 북송선 시작을 했고, 고용이 그럼 누구죠?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의 모친이 되겠죠. 1962년에 10살 때 이 북한을, 갔게 됐던 거죠. 원산 마식령 스키장. 1929년에 한반도 최초의 스키 대회가 있었고요. 어, 여학생들, 여성 최초로 스키 학교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진들입니다. 마싱 스키장이 이렇게 준공이 됐고요. 뭐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년 5월에 착공을 합니다. 직접 가서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들죠. 하여튼 뭐 수반으로 한 저렇게 총동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몸으로 떼어가면서 한 겁니다. 저거를요. 자, 가슴 아프죠? 자, 저래서 이제 하면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저렇게 됩니다. 왜 빨간 거로 제가 해놨을까요? 노란 거로 해놨었는데. 5월에서 12월이면 7개월 동안 저걸 좀 아까 등짐져서 저걸 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2013년에서 2024년 11년 동안 그대로 놀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저쪽에. 그래서 외국 분이 직접 올려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할만했다. 좋은 곳이다. 굉장히 네가티브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가봐라.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 다 무시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써놨고요. 하여튼 거기서 눈이 없으면은 저렇게 재설계도 해두고 또 전대적이 11년 동안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자, 갈마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하여튼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래서 이런 포스터 하에 19년까지 네 번을 방문했고 최근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해수욕장이 6km, 6.5km고요. 해운대는 1.5km입니다. 해운대 길의 4배 규모가 되고요. 실제 원산 금강산지구 개발 설명회를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9분 14초인데 아주 자세하게 자기네들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호텔로 변한 거죠. 이렇게 훈련을 하던 자리인데 2017년까지 훈련하던데 2018년에 하여튼 숙도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동그란 거 같은 게 있는데 시간도 넘어갔어. 하여튼 뭐 부인도 데려다니면서 같이 하여튼 열심히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고 있어. 추적을 하고 있으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계속해서 한 2년, 3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며칠 전에 소식이 떴어요. 어, 어, 뭐 배터리 카드 보냈고 저렇게 위원장께서 보냈다고 하고 뭐 일꾼들한테 감사를 했다고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요트들 고급 요트들이 정박해질 수 있는 데고요. 여기는 어 인공성을 만들어서 뭐 VIP들 올 때 하고서 이거 딱 그냥 치워버리면은 안전이 보장되는 데겠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며칠 전에 뜬 내용인데요. 이렇게 넓어요. 그 보통 때도 깨끗합니다. 실제 가보니까 상당히 평상시에도 우리처럼 뭐 해초가 같은 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완공되어 있는 모습을 순찰하는 모습입니다. 원산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원산공항은 25년에, 1925년인가 동아일보에, 어, 일본 항공기가 와서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지금은 정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쪽 달력 보면은 굉장히 좀 그쪽 티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승무원들이 나타난 달력까지 만들 정도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그 포가 막 터지던 데가 사격 훈련했던 데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 공항이고 바로 뭐 걸어서 갈 수도 있을 그 풀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마 모양으로 해놨고요. 갈마 비행장이라고 요것만 보면 어디 뭐 스페인의 어디 공항 같아요. 저걸 원래가 현대가 3천억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네. 금강산으로 가서 선악 이게 원산공항 내부입니다. 축전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쪽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관광시설 보면은 비행기, 열차, 버스를 위해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들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런 부분들을 이제 관광 사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든지 북한이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관광 사업은 완전히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자본주의에 되는 사업이지 그 얘기는 저걸 하겠다는 얘기는 자본주의를 저 지역에서라도 자기네들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특정 시장에 올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새 또 중국하고도 냉각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투자 제한서를 많이 해놨는데 수익률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각종 악복들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당일 저가 관광인데 다 뭐 4만 원, 5만 원짜리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통계 나온 거가 유엔에다가 보낸 거 보면 관광 사업의 비율이 GDP의 0.0063이에요. 저는 없다는 얘기죠. nothing이죠. 그렇죠. 북한 자료가 없어요. UNWTO에도 국제관광기구에서 203개국에 대해서 관광 통계를 제공하는데 북한은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없어요. 저런 것들이 북한이 관광 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 남한에는 각종 통계가 지난달에 얼마짜리 어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얼마에 팔렸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달 나옵니다. 안 최소한 6개월 한 번에 나와요.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는 82만 7,942명이 제주도를 갔다. 그중에서 중국인이 이만큼 된다. 전체는 3,691명, 110만. 이렇게 자세한 통계가 매달 매달 나옵니다. 저런 게 나와야지 외국 사람들이 저걸 하겠죠. 돈을 내겠죠. 그리고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다 수백억씩 적자나고 있어요. 쉬운 사업이 아니다는 얘기. 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 투자 제한서를 해놓은 걸 보면은 큰일 났네. 시간이 없네요. 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수년제 가치라는 게 있죠. MPV, 뭐 IRR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내부 수익률이 7.3%가 나와요. 원상 금강산 철도인데,
그리고 12.1년이면 다 본전 뽑을 테니까 들어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천 명이 손님이 사용할 거라는 얘기죠. 똑같은 걸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 인구 330만 명의 사에서 하단 도시철도를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서는 금강산의 철도가 7.3%를 가져올 거라고 그러는데 인구 330만 명인데 마이너스 7.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국제 투자자들이 들어가겠냐 하는 얘기죠. 저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일 거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투자받기가 어렵고 합니다. 노무라 증권하고 제가 잠깐 일을 해봤었는데요. 연간 25% 수익률이 나오고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자, 제가 45분 맞췄는데 벌써 다 됐네요. 자, 5분 안에 끝을 낼게요.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16.3%까지 나오고 5년 만에 투자금 다 회수해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있으면 준비해 놓으십시오. 5년이면은 다 미천을 뽑고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투자를 오히려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북한에서 사업 승인 절차가 국토환경 보호성부터 무역성까지 되는데 이걸 다 원스톱으로 바꿔야 될 거고요. 억류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내원한테 귀순 건의했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일간 억류되면서 관광이 중단된. 권유 귀순이 뭐였었냐면요. 관광객이 북한 안내원한테 야, 너희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못 믿겠니?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볼까? 그랬어요. 그게 귀순을 권유한 거가 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 사례도 있고 뭐 그리고 앞으로 반동사상 문화법, 기밀보호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다 관광객들이 가겠냐 하는 얘기죠. 저런 부분들 뭐 부두에서 기념사진 찍은 것도 간첩행위로 한 경우도 있고 군중신고법 뭐 여러 가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보면 또 어떤 계층이 누구이든 극형의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한다는데 저기는 관광객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저런 거 다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제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항의를 받았는데요. 야, 아무리 해킹을 해도 우리처럼 못 사는 나라 돈 900억씩 빼가냐는 항의를 받았어요. 나 사우스 코리아야. 저 사람 똑같이 코리아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런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런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 하는 얘기죠. 아, 이제 그런 얘기이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 데냐면요. 보홀 같은데 27만 원부터 119만 원, 17만 원인 날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비자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린 날은 싸게 싸게 파는 겁니다. 하나투어, 대마도 70만 9천에 되죠. 자, 출발 임박 특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내일 가는 거는 반에 반에 반값으로 파는 거예요. 비자 지금 뭐 한 달씩 걸리는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자, 마식령 스키장 만들어 놨는데 스키장은 지금 사양 산업이에요. 그렇죠? 680만 명이 한국에서 140만 명이 죽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외화를 벌기 최적 사업인 것만은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항구 역지사지 여기서부터 부지를 오영 박사 금동이 아시죠? 지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그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자는 자 그쪽 편을 든 게 아니라 남북 대화를 하려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조선관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멋있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뜹니다, 바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조선 관광 좀 해보자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니?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너희들 통일부 장관 뭐 이렇게 자주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겠니? 51년간 42명이 바뀌어서 1년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북 대화를 계속 하겠니? 현대아산에 제가 14년 근무하는 동안 12명이 바뀌었어요. 14년 근무한다 중후관 장관이 12명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북한을 믿지 못하지만 북한도 남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아니, 1년 반도 안 돼서 장관이 계속 바뀌는데 무슨 정책이 나오겠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해체하고 외교부로 넘기겠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었어요. 요새 우리하고 얘기 안 하겠죠. 자, 너희들 요번에 그 대통령께서 8.15 독트린 거 얘기했는데 뭐 독일 얘기 많이 하더라. 근데 독일이 그냥 통일된 거 아니다? 수십 년간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꾸준히 일어났어. 그래서 18년 동안 통일 담당 장관 한 번도 안 바꿨다? 근데 남한은 몇 번 바꿨니? 자, 그
북한 편을 든 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의 그 역지사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촛불시 기억하세요? 나만? 촛불시가 뭔지 잘 기억 못 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맨날 하도 데모들을 하니까 목재자 9천 분이 촛불시위 중단하자고 목회자분들이 9천 명이 연명을 했어요. 그게 7월 10일이에요. 저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7월 11일 날 관광객이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촛불 시위가 그 한 분 돌아가시면서 꺼지게 되죠. 자, 너희들 정치적으로 너무나 활용한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잘못했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서 사과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남한 얘기만 듣고서 내가 기차 타고서 4,500km를 사흘간에 걸려서 갔는데 나만 얘기만 듣고 갔는데 결과는 뭐야? 이 얘기했던 거하고 내가 기대했던 너무 다르잖아. 인민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배웅을 해줬는데 얼굴이라고 쓰고 쪽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팔리게 말이야. 얼굴 팔리게 말이야. 그런 거죠. 그리고 너희들 통일부 장관 1년도 못하고서 관둔 것 같은데 우리한테 5만 톤 준다고 현장 영상으로 뉴스 속보로 다른 거 다 스톱시키고 생중계를 했다, 너희들.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았어. 안 받은 이유 아니? 중국에서는 100만 톤을 줬어, 100만 톤. 그런데 다 도착한 다음에 요만하게 나왔어. 100만 톤 우리가 버는 거 잘 도착했댄다고. 근데 너희는 5만 톤 주면서 뉴스 속보로 떠들고 있었어.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난 다음에 관광객 500만 명 들여와서 막 왔어. 그리고 또 장관을 바꿨네? 근데 쌀 20만 톤 지원한대요. 대규모래. 중국은 100만 톤 주면서도 일절 얘기 안 했는데 20만 톤 주면서 5만 군데 다니면서 다 떠들고 금강산 재개하겠다고 막 뭐 개별 관광으로 추진하겠대.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안 거치고서 하겠대. 근데 통일부 장관에서 여기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분명 잔뜩 바람만 하고 한 명도 못 보냈지. 한미 워킹그룹에는 금강산 재개해보겠다고 말은 제대로 해보긴 한 거야. 그쪽 얘기죠. 또 문 대통령께서 오스트리아 가서 북빙 방문하면서 연설하시면서 북한이 동의하면 백신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야, 주려면 그냥 주지. 얼굴 팔리게 왜 외국 순방 발언에서 온 세상이 다 떠들고 다니냐. 우린 받고 싶은데 남사스러워서 못 받았어. 북한의 그 오은영 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 얼굴 변해가는 거 한번 볼려? 나도 많이 힘들어. 이런 얼굴이었었죠. 그죠? 맨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나도 때로는 울고 싶어야. 그리고 뭐 요새는 또 그러죠. 그리고 한심한 건 조선반도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막 게임이 돌아다니고 있어. 한반도를 전쟁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가시거리면서 막 이렇게 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이런 게임들 너희들 하고 있잖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기네도 평화를 지키고 싶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도 하도 얘기를 하니까 관광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관광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읽어봐. 쭉 얘기죠. 유리한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을 한다 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깜짝 놀랄 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어, 그 외양관리부터 쭉 여기가 나오는데 저걸 다 이제 자기네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 외자 투자를 하려면은 국제 환경을 조사할 때 어느 하나의 환경에 대한 조사도 소홀히지 않는다.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김일성 대에서 나온 논문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본 수입국이 북한이 정치 정세가 불안정하고 노동 생산량이 낮고 기초 시설이 좋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세금 제도가 유리하다고 해도 국제 투자 활동에 유리한 환경은 되지 못한다. 안 들어올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깜짝 놀랄 만큼 그 외국 투자자들이 하려면은 거액의 자금을 자기네한테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자금에 대한 보상은 장기적이고 일종의 투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그런 것만큼 경제개발구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자기네들이 원칙을 세우고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법으로 자기네들이 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경제지대, 여기서는 금강산 원산 얘기입니다. 거기 창설 사업이 자기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실질로 이바지하도록 해야 될 거다 하는 저런 얘기. 우리도 관광사업 잘해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역사 쓰고 싶고 평화 번영 한반도에서 통일의 시대 만들고 싶어요. 우리도 그 북한의 엽서들 파는 거 제가 사왔던 겁니다. 행복하고 싶고요. 행복하고 싶고요. 또 환갑 되신 어르신들 축하도 하고 싶고요. 결혼도 축하해요. 우리도 행복하고 축하하고 살고 싶어요. 하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에서 대북 제재하는 거 한번 봤어요? 여기 보시면요. 400만 배럴하고 정제한 것은 50만 배럴입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북한에 공식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거가 450만 배럴이에요. 근데 이 양은 한국이 한 달에 하루에 쓰는 양의 1.6배에 1.5일, 6일분을 가지고 1년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저게 지금 제재의 내용입니다. 중요하냐, 그죠? 북한 주인은 누구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 거기 있는 인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하여튼 연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섬이에요. 그죠? 섬이나 마찬가지로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섬보다도 못하죠. 자, 유럽은 EU 다 해봐야 5억 1,200만 명이고 EU 아닌 전체 유럽을 다 해봐야 7억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좋으면은 14억 인구가 바로 육로로 연결이 되죠. 한국의 관광사업 GDP는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2.8%밖에 안 되고 북한 봤죠. 0.000 몇 프로예요. 이게 남북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0.00063%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자, 1,300명 이상이 연결만 되면은 올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자, 베를린 갈 때도 육로로 철로로 갔는데 우리들 후손들한테 어떻게 하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에서 전쟁하는데 미국 군인이 한 명이라도 죽고 있나요? 영국 군인이 한 명이라도 죽고 있나요? 자, 남을 위해서 다 전쟁을 하는 거 바보처럼. 2023년에 박 위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자, 하우 젤렌스키 리저 아주 쉽게 세웠어요. 2022년만 해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너도 나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안 돼. 그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을 좀 남의 나라는 전쟁시켜놓고 완전 데리고 놀고 있어요. 아무리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지금 국민들 다 죽고 나라는 다 절단이 났는데 우리는 믿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깨 있어야죠. 안상수 의원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도 보온병 들으니까 포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보온병 포탄 황진아 의원이 이게 뭐 122mm 방사포공이 76mm래요.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포병 대대장, 포병 여단장 했고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한 사람이 보온병 들고서 포탄이 북한 포탄이라고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 믿고서 우리가 3번이나 찍어줬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죄송합니다. 파주시. 국방위원장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8월, 4월 달에 구축함 사령관이 이 조준경도 거꾸로 하고 레인지 껍데기도 하지 않고 이것도 어깨에다가 확실히 붙이지도 않고 이러고서는 폼 잡았어요. 그래서 해임됐어요, 결국. 저런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미 구축함의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이 있고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 돈 다 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저출산되면 국가 누가 지킬까요? 우리가 평화롭게 해자하는 얘기죠. 자, 자, 중국에서 이제, 중국 드라마도 보지 말라고 그래요. 몇 분 안 남았네요. 자, 자세히 보면은 중국 건 보게 했는데 왜곡이 너무나 심해하니까 북한에서 불만 표시를 하는 거로 지금, 밝혀져 있죠.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은 중요시 여기는데 동북공정으로 자기네 소수민족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국의 역사관에 대한 내부 강연 녹음을 듣지 말래.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죠. 자, 북한 당국이 조총련, 최근 얘기죠. 9월 4일 겁니다. 남북한 한민족 내용 다른 것 일절 금지, 남한의 민주인사 만나지 마, 뭐 아무리 친북 인사라도 만나지 마, 동족으로 여기는 단어고 다 없애, 교과서 통일 내용 일절하지 마, 과거 출판된 한반도 지도도 사용하지 마 했어요. 나빠요, 좋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빠요, 좋아요? 대답을 하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빠요, 좋아요? 나쁜 분 한 분만 계신 나머지는 다 좋은 거네요. 잘하는 것인가요? 잘못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잠깐 동영상님 해주시겠어요? 요 밑에 있거든. 다시. 요 밑에 있어요. 통일부가 제1조선학교를 다룬 영화의 제작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면 통일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무단 접촉한 겁니다. 일부 영화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조선학교와 제1조선인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이 영화 제작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촬영 당시 조선학교 교원 등 조총련 관계자를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대상엔 조선학교 지원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도 포함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조총련 인사 접촉 시 통일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후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학교 학생 상당수가 한국 국적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 상황을 반영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꼭 이 불급하지 않은 그런 접촉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통일부는 조사 대상에 개봉이 2년이 지난 영화도 포함했고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까지 불허했습니다. 교류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교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축이 되고 창작에 대한 범위를 좀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현재 저런 상황이죠. 자, 근데 교류는 하겠다고 하는데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철을 갖다 놨어요. 그렇죠? 이게 돌아갈까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겁니다. 분화 스택 해놓고서 다 해놨어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정 회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이봐 해봤어 하고 또 하나 뭐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데 그분이 극복을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만 빼놓고 모든 것은 시련에 있어도 극복은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전쟁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내일 그 피스 인덱스를 보셨겠지만은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현대가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 보면은 일본, 중국, 러시아, 바다 건너는 미국, 다 제국주의를 경영했던 막대한 큰 나라들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남북이 힘을 합쳐도 우리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그게 자기네 나라라고 자기네 나라 지키겠다고 총 들고서 휴전선에 내려가 있고 남한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이게 또 내 조국이라고 지키겠다고 휴전선 가서 총 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한반도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망해서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했던 것이 관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말씀드렸으면 좋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제가 전달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딱 10분
1시간 됐네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